자, 지금 볼게요. 부산과 새만금에 대한 비교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할 텐데, 제가 왜 부산하고 새만금하고 자꾸 얘기를 하냐. 부산은 인구 350만에 이미 어떻습니까? 많이 개발된 상태잖아요. 자, 지금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부산은 과거고, 맞죠? 지금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새만금은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은 미래에 투자할 것이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근데 우리가 흡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부산하고 새만금하고 상당히 이제 흡사한 부분을 많이 차지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 그걸 좀 비교 설명을 하고, 왜 앞으로 새만금이 미래 도시가 들어갈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동남권 시대에서 어떻습니까? 지금은 황해권 시대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서해안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서해안 시대이기 때문에 시대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들이.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정치적 지형을 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 예전에는 영남권 경상도 쪽에서 대통령이 많이 나왔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호남 쪽에서 기반으로 해서 대통령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뭐 지자체라든지 이번에 21대 총선이라든지 이런 거 보더라도 이쪽 여당이죠.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지금 승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이런 건 보더라도 시대적인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동남권의 기본이 되었던 게 부산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서해안이 주류가 되고, 이 서해안이 주류에 있어서 가장 어떻습니까? 중심이 될 지역이 어디다? 새만금이다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맞죠? 이거 여러분, 먼 미래를 우리는 항상 뭡니까? 숲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땅이라는 거 숲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경제적인 부분은 숲을 볼 줄 알아야만이 어떻습니까? 왜? 투자라고 하는 것은 미래잖아요. 미래에다 투자하는 거죠. 미래 좋아질 때 여기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숲을 잘 볼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먼 미래 숲을 볼 때 새만금이 어떻습니까? 부산보다도 훨씬 더 좋아지는 동네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네, 볼게요. 알겠습니까? 자, 볼게요.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볼게요. 자, 부산광역시하고 그렇지. 오케이. 부산광역시하고 자, 새만금만 이제 비교를 좀 해드리면은 자, 지금 면적으로만 볼게요. 면적으로 보면은 부산광역시가 어떻습니까? 2.33억 평이에요. 평수로 얘기하면은 3-4억 평이고, 지금 보면 새만금 내부 있죠? 새만금 내부는 어쩌니까 1.24억 평이 되는 겁니다. 1.24억 평. 그리고 보면은 그 옆에 붙어있는 3개 시군 있잖아요. 군산과 김제와 부안 있잖아요. 그 시군 면적이 어떻습니까? 4.34억 평 정도가 돼요. 이분들이. 자, 이거를 갖다 이렇게 만약에 플러스로 시킨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5.58 정도 되죠? 5.58억 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 근데 부산은 2.33억 평이잖아요. 이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물론 현재 있는 군산과 김제와 어떻습니까? 이 부안이 전 지역이 새만금과 연계된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연계될 수 있는 것은 새만금하고 인접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절반 정도 있잖아요. 4.34억 평 중에서 한 2억 평 정도가 바로 새만금 개발권과 연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2억 평하고 그럼 3.24억 평 정도가 되잖아요. 맞죠, 그죠? 여기는 2.33억 평, 그 다음에 3.24억 평 정도 이제 규모가 되는데, 자, 이거만 보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 훨씬 더 새만금을 기반으로 해서 그 면적으로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훨씬 더 크게 개발될 수 있는 여건이 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죠, 그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군산과 김제와 부안이 새만금과 인접해 있는 지자체이긴 하지만 그 모든 땅들이 새만금과 연계해서 개발되진 않아요. 맞죠? 그럼 새만금과 연계해서 개발된다라고 한 절반 정도만 계산하면 새만금하고 인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한 절반 정도만 계산한다라고 계산했을 때 한 3.24억 평, 부산 같은 경우는 2.33억 평 정도 볼륨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럼 면적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있잖아요. 앞으로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상당한 동네다. 자, 근데 자, 인구를 한번 볼게요. 자, 인구적인 측면을 보니까 여기가 부산이 얼마입니까? 340만 명이에요. 340만 명. 340만 명인데 지금 여기 세 개 시군이 있잖아요. 현재 군산과 김제와 부안을 세 개 시군을 합친 인구 있죠?
합친 인구가 한 4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41만 명 정도. 근데 새만금이 개발됨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인구 유입 효과가 한 76만 명 정도 예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한 115만 명 정도 되죠? 115만 명 정도? 그러니까 새만금이 개발됨으로 해서 인구 78만 명 정도가 인구 유입 효과, 1차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인구 유입 효과잖아요. 그게 바로 한 115만 명인데 부산은 340만 명이잖아요. 자, 그러면 부산이 처음부터 340만 명이었을까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발 초기에 이제는 115만 명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날까요? 늘어날까요? 늘어나겠죠. 근데 아까 뭐라 했습니까? 여기 볼륨이 3.24라고 그랬고 여기는 2.33이잖아요. 그러면 이 볼륨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볼륨대로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인구가 훨씬 더 340만 명보다도 나중에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이분들이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땅값에 결정적인 어떤 영향을 주는 SOC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공항이 있죠. 사실은 뭐 부산하고 관련된 공항이 뭡니까? 김제 국제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김제 국제공항이 있고 새만금 현재 앞으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고 향후에 이제 착공을 해서 완공이 되면 2028년도나 뭐 그 정도 될 가능성이 높은데 새만금에 국제공항이 들어오잖아요. 이건 미래 얘기입니다. 미래, 그죠? 미래. 이거 다 미래 얘기예요. 이분들이. 미래 얘기고 이미 이 국제공항이 있음으로 해서 이 영향권으로 해서 개발이 돼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된 거잖아요. 이분들은. 그러나 새만금은 아직 새만금 국제공항이 들어오진 않았다. 이분들이. 먼 미래에 이제 들어올 예상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새만금 국제공항이 들어오고 뭐 이것들이 들어오면서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기업들이 유치가 되면서 인구가 자연스럽게 유발 효과가 발생할 거고 그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새만금의 인구 유발 효과가 76만 명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차적으로. 들어온 다음에 그거는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들어오는 인구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 출산 인구가 또 생길 것이고 그죠? 그리고 개발함에 따라서 인구가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인구 한 115만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향후에 한 300만 이상 충분히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날 동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는 인구가 이제는 여기서 더 늘어날까요, 여러분들? 이제는 목에 찼다라고 보셔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미 이제 성장이 끝났다. 부산 같은 경우는 성장이 끝난 동네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보면은 그래프로 본다라고 하면 성장이 이미 돼서 요 정도 위에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새만금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데 아직 요 단계예요. 요 단계. 맞죠? 앞으로 갈 게 천지에 천지. 이만큼 더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응? 인구도 늘어나야 기업도 유치해야 되고 계속 이런 일들이 앞으로 향후에 어떻습니까? 벌어질 일들로 인해서 계속 개발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새만금하고 제가 왜 부산하고 왜 비교를 하냐면 왜? 자, 새만금이 크게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자, 부산이 이렇게 크게 개발된 이유가 뭡니까?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맞죠? 바다를 끼고 있고 물을 끼고 있어야만이 크게 개발됩니다. 우리가 서울이 이렇게 크게 개발된 이유가 뭡니까? 한강을 끼고 있잖아요. 맞죠? 세종시가 왜 저렇게 세종시가 됐을까? 맨 마지막에는 금강을 끼고 있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끼고 있는 동네가 용수가 풍부한 지역을 따라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몰려 살았어요.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대도시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렇게 물을 끼고 개발을 많이 되는데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낙동강을 끼고도 있지만 뒤에 큰 바다를 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새만금이 어떻습니까? 서해 바다를 품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엄청난 물을 끼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부산만큼이나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김해공항, 국제공항이 자리 잡혀 있는 대로 새만금에도 국제공항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죠? 국제공항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광역도로 있잖아요. 자, 도로망을 보게 되면 사실 부산이 이렇게 큰 거는요. 사실 경부고속도로 역할이 가장 크죠. 1970년대 이후에 경부고속도로 개통됐고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서울과 부산이 연결이 됐고 대동맥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하고 성장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제조업? 자, 제조업은 과거 얘기 아닌가요? 맞잖아요. 과거에 이런 제조업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했다 이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부산이라는 동네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한 동네. 우리가 딱 떠오르기는 어떻습니까? 과거 도시 딱 이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여태까지 성장성을 그렇게 해줬지만 이제 앞으로는 제조업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첨단 산업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리고 광역도로 남해고속도로, 남해 제2고속도로, 그다음에 대구 부산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를 끼고 있는 게 어떻습니까? 부산입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보면은 새만금은 어떻습니까? 광역도로가 서해안고속도로, 서부 내륙
내륙간 고속도로 있잖아요. 요거 나중에 이제는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호남 고속도로,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가 새만금과 연접해 있는 고속도로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현재 새만금과 연접해 있는 고속도로가 바로 이 고속도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광역철도 한번 봅시다. 광역철도는 경부고속철도가 있고 경부선, 동해선, 경전선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쪽에 새만금을 보니까 호남 고속철도가 있고 호남선, 장항선, 군산, 산단, 인입철도, 새만금 인입철도가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그 다음에 전철이 있죠. 전철이 여기 보면은 부산에 보면은 전철 1호선인가 2호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아직은 여기는 없죠. 새만금은. 왜? 아직은 이 정도이고 향후에는 전철이 생길 가능성이 있죠.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새만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다 이제는 미래 얘기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가 있어요? 항만 있죠? 항만. 부산에는 부산항이 있고 구항이 있고 신항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 새만금 신항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만금 신항도 이미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될 거잖아요. 공사는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미래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들이. 자, 이런 것들을 비교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한 동네에 공항과 항만과 철도 있죠? 이 세 개가 들어가고 있는 지역들은 크게 개발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면 인천 있잖아요. 인천이 오늘날 크게 개발된 게 인천항이 있잖아요. 그 다음 옆에 영종도에 공항이 있죠. 그 다음에 각 철도들이 많이 깔려져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걸 근간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도시가 개발이 되고 확장이 된 거예요. 부산도 마찬가지로 김해공항을 끼고 있고 그 다음에 부산 항만이 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각종 도로와 철도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그렇게 볼륨 있게 개발된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죠? 그렇다라고 하면 새만금은 어떨까요? 새만금도 어떻습니까? 공항이 들어오죠? 항만이 들어오죠? 각종 철도와 도로들이 들어오죠? 자, 너무나도 비교하기에 좋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오는데 새만금이 왜 집중이 되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냐? 이제는 동남권이 아니라 서해안 시대란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지형을 본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쪽 보수 쪽, 보수보다도 어떻습니까? 진보 쪽이 어떻습니까? 정치 지형으로 바뀌었다 보니까 진보 쪽이 기반으로 하는 동네가 어디입니까? 이쪽 호남 쪽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남 쪽, 그리고 그 호남 쪽이 여태까지 보면은 많이 소외됐죠? 개발해서 미흡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본다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예전에 보면은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까지만 하더라도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잖아요, 개발이. 근데 5차 국토종합개발계획부터는 뭐가 있냐? 4차부터는 시작이 됐어요. 4차, 5차부터는 뭡니까? 지방 분권하고 어떻습니까? 밖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정치 지형도 바뀌었고 그다음에 이런 지리적인 지형도 바뀌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래서 어떻습니까? 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지금까지 개발이 덜 된 곳 있죠? 그런 덜 된 곳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컨셉과 아울러서 전라북도가 가장 저평가가 된 지역이에요. 개발이 안 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 가장 개발이 안 된 곳을 새만금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낙후된 지역을 갖다가 개발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번 정권이 가지고 있는 지향점이란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럼 모든 것들이 맞아떨어지는 게 새만금이다, 이분들이. 그래서 새만금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미래형 도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부산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과거에서 현재까지 왔다라고 하면 부산을 이어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력을 한 번 더 도약을 시키기 위해서 바톤 터치를 하는데요. 우리 릴레이 있잖아요. 바톤 터치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어디를 바톤 터치하냐? 새만금을 바톤 터치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어요? 그래서 새만금은 앞으로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어떻습니까? 미래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동네가 될 것이다. 자,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이거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가 기업들 중에서 자, 삼성전자가 있고 구글이 있거든요. 혹시 구글 아시죠? 뭐 구글 워낙 구글은 뭐 딱 우리가 생각하기에 첨단 산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삼성 같은 경우 보면은 뭐 핸드폰 만들고 뭐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성장을 한 그 기업이 삼성 아니에요, 분들이. 자, 보니까 삼성이 보니까요, 이 삼성전자가 언제 창업이 됐냐면 69년도 있잖아요. 69년도 1월 13일 날 창업이 됐어요. 알겠어요? 근데 구글을 보니까 구글은 언제 창업이 됐냐? 98년도에 창업이 됐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무려 30년 차이 나지 않습니까? 자, 30년이 차이 난다라고 하면, 야, 역사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구글보다 더 나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동안 30년 동안 더 일을 해왔는데, 이 부분들이. 그런데 말이에요.
시장에서는 삼성보다 누구를 더 많이 쳐줍니까? 구글을 더 많이 쳐준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 자, 삼성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회사가 성장을 한 회사고, 여기는 98년도에 구글이라는 회사는 최첨단 산업을 통해서 오늘날 기업을 일궈낸 회사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맞잖아요. 모든 게 요즘에 구글로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글이 보니까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보니까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76조 원인 거에 비해서 구글은 1060조 원입니다. 자, 무려 어떻습니까? 3배 정도가 많아요. 맞죠? 자, 그렇다고 해서 자, 먼저 회사가 생겼다라고 해서 시가총액이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볼륨은 누가 더 크냐? 구글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죠? 30년 늦게 시작을 했지만은 구글이 훨씬 더 삼성전자보다도 3배 이상의 가치가 있을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성장에 대한 폭은 더욱더 커질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앞으로 5G 시대가 더욱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더 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기업은 구글이에요. 구글. 자, 구글은 더 성장을 할 거고 앞으로 10년 후면은 시가총액이 10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제가 보는 기준은. 알겠습니까?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늦게 시작을 했지만 오히려 어떻습니까? 일찍 시작한 삼성보다도 나중에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습니까? 시가총액을 10배 이상 압도적으로 어떻습니까? 성장을 시킬 수가 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떻습니까? 지금 부산과 새만금을 비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부산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일궈 왔잖아요. 그동안. 근데 뭘 바탕으로 해서? 제조업을 바탕으로 해서. 맞죠? 그렇게 해서 부산이 만들어졌고 인구가 350만 원이라고 하는 이제 볼륨이 있었지만 앞으로 새만금은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첨단 산업의 기지 아닙니까? 모든 게 산업이 들어오면 첨단 산업하고 관련된 업종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분들이 그걸 근간으로 해서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마트 도시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 수변 도시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도시 하더라도 옛날 구도시가 아니라 스마트형 도시가 들어오는 겁니다. 스마트형 도시가. 그래, 그런 도시들이 그 새만금에 쫙 이제 포진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늦게 시작한 이 새만금이 향후에 20년, 30년 후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98년도에 생겨서 불과 22년밖에 되지 않은 이 구글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오히려 어떻습니까? 69년도에 창업한 삼성전자보다도 시가총액이 3배가 많을 정도로 압도하고 있는데 이게 점점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제가 보기에는. 맞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를 통해서 보면은 먼저 생겼다고 해서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리고 지금 새만금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우리 정부 정책으로도 집중을 하는 곳이고 어떻습니까? 시대의 흐름에도 맞고 지금 앞으로 4차 산업혁명하고도 너무나도 잘 맞잖아요. 모든 흐름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는 10년 정도 지나면 오히려 부산하고 어떻습니까? 조금 견줄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도 있고요. 이제 20년, 30년이 지나고 나면 부산을 오히려 압도하는 동네가 될 거다. 알겠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30년 후에 새만금을 한번 보면 있잖아요. 부산 이상으로 압도하는 동네가 될 겁니다. 부산의 경제력보다도 어떻습니까? 새만금 경제력이 3배 이상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여기는 첨단 산업이 구축이 되기 때문에요. 첨단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맞죠? 당연히 어떻습니까? 첨단 산업이 들어오게 되면 직원들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지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지죠. 당연히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거기에 비례해서 땅값 올라가는 건 맞잖아요. 여러분들 거제도가 왜 땅값이 비싼 줄 알아요? 국민소득이 높아서 비싸요. 요즘에 뭐 거제도가 좀 망했긴 했지만 예전에 한참 뜰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적인 국민소득이 높으면 그 비례해서 땅값이 비싸게 올라가요. 이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새만금이 부산보다도 어떻습니까? 훨씬 더 큰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동네가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을까요?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분양하고 있는 이 100만 원대 이런 가격은요. 어떻습니까? 아주 싸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부산을 훨씬 더 압도할 수 있는 동네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부산에 있는 땅값보다도 훨씬 더 비싼 땅값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